вот сейчас Доннарумище блестяще играет и напоминает о том, что он будущее итальянского футбола в воротах и воротах сборной Италии. 부폰의 후계자이자 이탈리아의 희망,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골키퍼. FIFA 비디오 게임 시리즈의 제작진은 돈나룸마를 해당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했으며 지난 시즌 그의 기록은 경이로운 수준으로 묘사되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영진은 경기 전마다 이탈리아 골키퍼의 신발끈을 묶어줄 전담 인력을 영입하는데 20만 유로를 투자했다. 그는 유럽 상위 5개 리그에서 선방률과 예상 실점 대비 실점 방어 능력 부문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돈나룸마의 천재성과 확고한 입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조작된 것은 아닐까?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걸까?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 나는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골키퍼가 돈나룸마가 아니라 러시아 출신 마트베이 사포노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지난 여름 사포노프의 이적설이 돌았을 때 많은 이들이 그가 과연 몇 경기라도 뛸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기자들은 지난 시즌 돈나룸마의 기록을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사포노프의 가능성은 단 한 줌도 없다는 것. 그들은 상대팀이 만든 득점 기회와 실제 실점 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지난 시즌 리그앙에서 돈나룸마는 믿기 어려운 수준의 데이터를 기록한 것이다. 예상 실점보다 10골이나 덜 실점했다. 즉 상대가 예상 득점 시스템에 따라 30골을 넣을 수준의 기회를 만들었으나 돈나룸마가 실제로 허용한 골수는 겨우 20개에 불과했다. 문서를 펼쳐보자 돈나룸마의 연봉은 사포노프의 4배에 달한다. 밀란, 파리 생제르맹, 이탈리아 대표팀, 부폰의 후계자, 그리고 유럽 챔피언. 이 모든 배경을 보면 경쟁자들이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나는 돈나룸마가 현대 축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골키퍼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잔루이지 돈나룸마는 미노 라이올라 에이전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16살에 이미 위대한 밀란의 주전 골키퍼가 되었다. 밀란은 단순한 팀이 아니라 브랜드며 전설적인 클럽이다. 챔피언스리그 역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 그것도 16살에. 그리고 17살이 되자 이탈리아 축구 역사상 최연소 골키퍼가 되었다. 이탈리아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4차례, 유럽 선수권에서 2차례 우승한 명문이다. 현상, 젊은 선수의 기록 경신, 부폰의 후계자, 국가의 희망이라는 이야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착각에 빠진다. 밀란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강렬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로소네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번만 리그 상위 5팀 안에 들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목표는 7번째에서 10번째 사이의 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었다. 7시즌 동안 밀란 팬들은 챔피언스 리그의 창가를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이탈리아 대표팀 역시 더 이상 피를로, 토티, 델피에로, 칸나바로, 말디니가 이끌던 시절이 아니었다. 이 시기 이탈리아는 주요 국제대회 2개에서 참패를 당했고 3번째 대회에서는 아예 본선 진출도 실패했다. 오랫동안 부폰의 백업은 인테르의 골키퍼 톨도였으며 유벤투스에서 3차례 리그 우승을 경험한 페루치도 있었다. 하지만 돈나룸마의 경쟁자들은 우디네세의 시모네 스쿠페트, 제노아의 마티아 페린, 그리고 토리노의 살바토레 시리구였다. 그가 세운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리에 A에서 200경기를 소화한 최연소 선수 같은 유형이다. 즉 역사적인 순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돈나룸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재능 있는 선수다. 이탈리아 최고 리그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어느 팀에서 뛰든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다. 하지만 부폰 이후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밀란에서도 그의 자리를 위협할 인물이 없었다. 동등한 조건이라면 어린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돈나룸마는 어린 나이 덕분에 실수를 용인받았으며 소속팀이 7번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그의 실책이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6살 때도 18살 때도 그리고 20살 때도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И хотел Донарума сыграть ногой. Вот Ничего себе! А пора бы, собственно, и на поле посмотреть,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Грегор де Фрейль протыкает мяч в воротах после ошибки кого? Доннарумы? 잔루이지 돈나룸마의 경기력을 분석할 때 우리는 발전된 통계 지표인 XG를 언급했다. 이 지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다음 4시즌 동안 돈나룸마는 단 한 번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록했다. 나머지 시즌에서는 그가 막아야 할 골보다 더 많은 실점을 허용했다. 그 수준은 이미 전성기를 지난 베테랑 페페 레이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교를 위해 인터와 유벤투스의 골키퍼들이 보여준 수치를 살펴보자. 또한 그의 대표팀 내 경쟁자들의 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물론 통계만으로 경기력을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같은 수준의 수치를 기록하더라도 밀란이라는 명성과 차세대 부폰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돈나룸마는 자동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논리는 간단하다. 19의 나이에 베테랑 선수들과 같은 수준의 경기를 펼칠 수 있다면 25, 30살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매년 새로운 경험이 쌓이며 기량도 발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밀란은 대표팀 골키퍼이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놓아주게 될 상황이었다. 이는 구단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미노 라이올라였다. 그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 그는 밀란 경영진을 압박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 결국 돈나룸마는 세리에 A 정상급 스타급 계약을 따냈다. 그리고 4시즌이 지난 후 라이올라는 같은 방법을 다시 한번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란의 반응이 달랐다. 구단은 이미 돈나룸마의 경기력과 그의 요구 조건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밀란은 돈나룸마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연봉 8밀리언 유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곧바로 그의 대체자로 프랑스 출신 골키퍼 마이크 매냥을 영입했다. 그의 연봉은 단 3천만 유로였다. 돈나룸마 측이 요구한 금액의 무려 4배나 적은 금액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냥이 실제로 돈나룸마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매냥은 마지막 시즌에서 상대의 예상 득점 대비 7.8 실점이나 더 적게 허용했다. 그의 팀은 프랑스 리그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그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 아니었다. 현재 26살의 프랑스인 골키퍼 매냥. 이쯤 되면 필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감이 올 것이다. 카타르 자본이 소유한 PSG가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력 좋은 골키퍼가 아니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화제성과 이름값이었다. 이탈리아 밀란의 16살 데뷔 선수, 부폰의 후계자, 이탈리아 대표팀 역사상 최연소 골키퍼라는 타이틀은 릴에서 프랑스 리그 우승이라는 경력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바로 이 방식으로 돈나룸마는 챔피언스 리그, 월드컵, 유로 대회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골키퍼 3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물론 그는 유로 대회 21 때 이미 PSG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나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돈나룸마는 유럽 선수권 대회 역사상 유일하게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골키퍼이며 레프 야신 이후 처음 아니야. 그렇다. 돈나룸마는 이탈리아가 우승한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조별리그 동안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의 유효 슈팅은 단 2개뿐이었다. 문제는 토너먼트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상대가 만든 실점 예상 지표는 3.8이었고 실제 실점은 4개였다. 여기 돈나룸마가 대회 내내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2개의 선방이 있다. 물론 승부차기 장면은 제외하고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대회에서 돈나룸마가 더 나은 활약을 펼쳤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팀은 겨우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결국 16강에서 탈락했다. 반면 2021년 대회에서는 승부차기에서 2차례 팀을 구해냈다. 사실 돈나룸마는 승부차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인다. 문제는 경기를 그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새로운 유로 챔피언은 첫 경기부터 벤치에 앉았다. 나바스는 더 많은 경기를 뛰었고 평균적으로 더 적은 골을 허용하며 9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잔루이지에 가까운 사람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에 압박을 가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잘루카 팔루키는 나바스와 돈나룸마의 경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계 최고의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를 벤치에 앉히다니. 나바스는 물론 좋지만 그가 돈나룸마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자격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케이로르 나바스가 이탈리아 선수보다 못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떠났는지 기억하는가? 불과 1년 전 리그 최고의 골키퍼가 된 사람이다. 돈나룸마의 에이전트는 그의 이적을 위협했다. 보시다시피 잔루이지는 신뢰를 느끼지 못했고 그 불안감이 레알과의 경기에서 어린 실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폰은 유럽에서는 그런 반칙이 잡히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전 인테르 골키퍼 줄리오 세자르는 이 상황을 더 간단히 분석했다. 돈나룸마는 골문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렸을 때 배워야 할 것이다.
2201, 2202 시즌의 또 다른 중요한 경기,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 경기. 물론 이것은 돈나룸마의 명백한 실수는 아니지만 그가 구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탈리아는 두 번째 월드컵을 연속으로 놓쳤다. 그리고 이것은 2022-2023 시즌의 하이라이트 모음이다. Place met un ballon très fort devant le but et il le met tellement vers le but que c'est dans le but. Gianluigi Donnarumma. Pourtant, Marseille s'est fait surprendre alors que les Marseillais avaient le ballon. Et Marseille réussit à égaliser avec Douillet Janetajar. Le ballon traîne. Several young players in defence making errors, and Donnarumma, the goalkeeper, made one as well. And it provided a tap-in for Werner, his second goal in just a matter of seconds, putting Germany 5-0. 돈나룸마는 기운 넘치는 선수로 그가 부담 없는 경기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지난 시즌 프랑스에서의 통계로도 알 수 있다. 맞다. 엄청난 선방 모음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경기들에서 PSG는 종종 3에서 4골을 넣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즉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상대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팀일 때 지안루이지는 종종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골키퍼 중 한 명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차이를 넘어 그는 자신감을 주지 않는다. Alphonso Davies and former PSG man Kingsley Coman stroking the ball in. Coman the difference just as he back from Yasmin Amal, and it comes to Rafinha, who makes the most of this chance with his right foot. 이번 시즌 아스널과 아틀레티코와의 경기 후 PSG 팬들은 이미 돈나룸마를 벤치에 앉히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побежали впятером. Букайо Сака опасно пошел на ближний. Доннарума не смог среагировать. 2-0. 그리고 그 이탈리아 선수는 경기를 더 못하게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나이가 들수록 그의 수준은 점점 더 평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19, 20살 때는 눈 감아 주었던 것들이 25이 되면 용서되지 않는다. Происходит вот такие ляпы. Но это чисто техническая ошибка. Да? Просто чисто техническая ошибка. 이탈리아 팬 중 한 명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폰과 함께할 때는 확신이 있었고 톨도와 함께할 때도 확신이 있었으며 페루치와 팔류코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돈나룸마는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하고 그는 죽은 공을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간단한 공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 축구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이 댓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통계는 대략적인 힘의 균형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돈나룸마의 강점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라인에서의 플레이와 페널티킥을 막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197cm인 사람의 코너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돈나룸마는 그냥 골문을 떠나지 않죠. 이건 이탈리아에서 그랬고 프랑스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행사에서 돈나룸마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보다 적어도 한 머리 반 정도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공중볼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미안하지만 돈나룸마와 함께 큰 경기에서 우리는 신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과의 경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4번째 시즌인데 우리는 아직 그와 함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가 다음 여름 휴가 때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시 보고 왜 그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영국처럼, 예를 들어 아스날처럼 코너킥에서 자주 골키퍼를 막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발로 처리하는 능력은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큰 클럽들은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클립을 그들에게 추천합니다. Javi, linda pelota para Paul Lirola, sale Donnarumma. Y bueno, salió como amonestado Donnarumma.
2021년부터 돈나룸마의 이적 가치는 2배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봉은 그대로입니다. 계약은 아직 한 년 반 남았습니다. 여름에 PSG는 2천만 유로의 마트베이 사포노프를 영입할 예정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골키퍼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두 번째 골키퍼에게 너무 많은 돈이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은 감독이 이탈리아 선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나온 일입니다. 2024년 12월 PSG 경영진은 돈나룸마와 새로운 계약 협상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자격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자국 클럽을 협박한 사람이 자신의 조건을 낮추는 데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돈나룸마가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PSG는 새로운 골키퍼를 찾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주고 영입한 선수가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트베이는 기회를 얻겠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